또 실패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방송하고 강연 다니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다녔습니다. 이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그냥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좋은 감독을 뽑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심판이 막 반칙을 합니다. 그때 관객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저 심판 내보내라고 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축구는 다 끝났다. 아무리 좋은 감독을 뽑아봐야 의미가 없다. 왜? 이제는 뮤지컬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전혀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지금 훌륭한 축구 감독을 뽑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개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세금 가지고 일자리 늘리겠다.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월급 없으니까 우리가 돈 줄게요. 누구 돈을 줍니까? 이 심각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새로운 판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새로운 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정치권이 못한다면 우리 민간에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분들이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억 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의하시니까 여기 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변천돼 왔는지를 봐야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류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처음에는 자연에서 그냥 따먹고 살았습니다. 사냥하고. 그때가 좀 제일 편안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얻었습니까? 노예로부터 얻었습니다. 노예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게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렇죠? 배도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 노예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기계 노예들이 만들어져서 다리를 대신하고 손을 대신하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산업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이 여기 하나의 시그널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불 켜져 있는 곳이 바로 지난 100년이 넘는 동안에 산업활동에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문명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인간 노예를 대신하는 아주 뛰어난 기계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뭘 했냐? 기계를 도와주던가 또는 기계를 컨트롤하던가 이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전,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한 1997년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팍 보급이 됐거든요. 자, 이쯤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이제 감각기관을 대신하는 일들이 그런 로봇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기계 노예들한테 다 대체해주고 더 던져주고 이제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그럴까요? 지적 지식을 쓰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제는 지능을 대신하는 로봇들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이 공장에 있는 인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질수록 가격은 싸지고 프로핏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계 노예들이 인간을 밀어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공장이 아니고 지적인 일까지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루틴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지만 기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신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물건을 배송하는 로봇들이 밑에서 물건을 계속 창고에 갖다 집어넣고 하는 걸 사람이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존에는 일자리들이 또 늘어납니다. 새로운 일자리. 그렇지만 이 새로운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기계 노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새로운 아주 심각한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과거와 같은 일자리는 아닐 것이다. 기계가 못하는 일이고 또 스스로가 가슴 뛰는 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다면 자유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데 지금 사실 또 대선 후보들이 정규직을 늘리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규직을 늘리는 회사는 망합니다. 공룡을 계속 키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해주는 자유직, 국가가 관리해주는 자유직, 이건 얼마든지 인터넷을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관리해주는 자유직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지. 정규직을 늘리겠다? 그 들어간 사람만 좋은 거죠. 못 들어간 비정규직, 못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신취자는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분개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 되면요, 정규직 몇 개 늘리고 나머지는 다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브루프리즘이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스탠다드 차트스라는 은행에 대출 심사 자료를 16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대출 심사 자료를 만드는 일을 싱가포르에서 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인도에 외주를 줬어요. 그런데 이 브루프리즘이 한 8주 정도 학습을 하고 테이크업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00원 들던 일이 인도에서 40원 드는데 이 브루프리즘은 4원이면 됩니다. 2만 명이 실직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 은행에서 100원 주던 일을 4원 주고 로봇한테 일을 시켜서 노조도 없고 이런 기계한테 일을 시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왜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제조도 이게 메이커스 랩이라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속닥속닥 얘기하다가 야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너 만들 수 있냐 이러다가 만들어지면 괜찮네 프린터로 찍어보고 괜찮네 그러면 퀵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돈 좀 대주셔. 그러니까 돈 받으면 생산해서 파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제조업은 대량 생산해서 곧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손해가 봅니다. 재고 때문에. 그래서 그 재고는 땡처리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카오도 이미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 생산하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50개 주문 들어오면 만들게. 그래서 50개 주문 받아가지고 만듭니다. 50개를. 50개 안 들어왔다? 안 만듭니다. 재고가 없어요. 네. 이런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코스페이스예요. 이런 코스페이스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쯤에 가도 위워크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그 대신증권 빌딩을 10층을 빌렸습니다. 10개층.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이 1인당 5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두당 얼마 받으면 됩니다. 그 오피스에 가면 당구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이게 코워크 스페이스입니다. 자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코워크 스페이스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합 집산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이제 삶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콜 리빙. 이런 삶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우리 대가이신 우리 박영희 목사님 계시고 이 천부경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자연도 이롭게 하고 또 그 자연에서 또 더 이로운 개체가 태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진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언제부턴가 아직 공기는 돈 주고 안 사 먹습니다. 먹는 거는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먹는 거를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고 돈이 있으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다시 돈을 부릅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은 그저 우리의 탐욕을 대신해주는, 탐욕을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공급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노예로부터 비스무리한 노예, 그러다 이제는 귀족처럼 사는 세상에 왔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도 줄어들고 기계노예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사실 수많은 기계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도 기계노예죠. 자동차도 기계노예죠. 이 기계노예, 엄청난 기계노예들을 지금 우리는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거느리고. 옛날에 로마가 망할 때 귀족들이 노예를 하도 많이 먹이다가 노예 때문에 힘들어서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예도 먹여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우리는 기계를 먹이느라고 돈을 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하려고 돈을 버는지 기계 노예를 먹이려고 돈을 버는지. 네. 나 좀 편하자고 기계 노예를 하나 더 사고, 자동차도 그래서 하나 사다가 둘 사고 세 대 사고. 그런데 이제 이 기계 노예들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 노예들. 전기 꽂지 않으면 기계 노예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얘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관계를 또 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식량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노예로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됐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좀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나도 노예를 하나씩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 노예는 아니고 기계 노예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리다 보니까 이게 막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노예들. 이제 노예를 감당할 만큼 내가 벌지 않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벌이가 시원치 않게 된 거죠. 벌 때가 없어진 거죠. 노예들이 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바로 S라이프라는 건데, 일단 노예 수를 줄이고 슬림화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슬림화 하자. 슬림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직을 일단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노예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슬림화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스테이너빌티,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근데 그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 비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많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도 베이직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 제로 베이직, 기초생활 자원을 자립해서 이 부분을 까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줄이자. 그래서 요거를 줄여놓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이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를 열심히 투자했어요. 좋은 사람을 살게 하려고 유학까지 보내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내가 직장을 못 갔습니다. 월급이 한 푼도 없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의 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본인의 자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으로 돌아가는 의존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연으로부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농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걱정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한계병이 제로로 된다는 얘기.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옛날에 다 따로따로 돈 주고 샀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다 공짜로 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텔레비도 안 봐요, 요새는.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이걸로 영화 보고, 이걸로 뉴스 보고, 이걸로 책 보고, 소통하고 다 합니다. 한계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로 뮤직 같은 경우는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티, 한계병이 제로인 사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가치에 투자만 한다면 그다지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적어도 베이직은 만들어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 수 있다. 뭐 잘 살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머니 투 리브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베이직 인컴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 자원, 다시 말해서 물, 에너지, 식량, 인터넷까지 들어가야 문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외피를 자립하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에너지 중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 대비 인컴, 그러니까 아웃풋이 그걸 ROI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 단가가 무지무지 비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력이나 이 태양광 같은 거는 계속 ROI가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습득할 비용 자체가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석유 이런 건 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석유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나라조차도 이제 석유는 끝났다고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석유는 태양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내리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장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 의도를 알고 질문의 의도를 알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원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쓰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태양광은요 어디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리고 오프그리드, 다시 말해서 우리 집 천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쓰면 돼요. 배전, 송전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어디서나 가능하고 나 혼자서 만들어서 나 혼자 쓸 수 있다. 하늘이 주신 거죠.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만들 수도 있고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스케일업을 합니다. 스케일. 그래서 집집마다 3kW짜리 하나 올라오면 집에서 그냥 적당하게 쓰잖아요. 또 많이 만들려면 빌딩 같은 데 많이 필요하면 많이 만들면 되고. 문제는 뭐였냐면 애니타임이 안 된 거예요. 밤에 태양이 없으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뒤에 있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내연기관으로부터 비롯된 2차 산업혁명이 내연기관이 아닌 자연에너지와 배터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은 에너지 마피아들이. 에너지 마피아들은 아직도 이 태양광을 못 쓰는 겁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중국이나 미국, 이미 세계에서 한 60개 나라는 석유, 그러니까 화력 발전보다 태양광이 훨씬 더 싸졌습니다. 자, 이 중무장대한 발전 시스템입니다. 원자력, 수력, 화력해서 송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보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가 끊어지면 완전히 이거 재앙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전기가 어디서 옵니까? 저 울산에 있는 원자력 발전에서 올지 몰라요. 자, 이 중무장대한 시스템에서 송전탑 하나 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죽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블랙아웃이에요. 블랙아웃. 이런 아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이제는 물을 대기 중에 있는 물, 또 정수에서 먹을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아주 간단한 정수 시설을 보내줘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무장대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이 우리한테 도달되기 전에 한 30%는 그냥 흙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 파이프가 들어오도 청소도 못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을 안 받냐 이게. 지난번에 K워터 연구소장한테 왜 우리는 물을 안 받습니까? 물 부족 국가라면서요. 아유, 의원님, 우리나라에요 강수량이 한 1m밖에 안 됩니다. 평균. 근데 왜 단지에서는 안 받죠? 왜 농사 지으면서 왜 빗물을 안 받았습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그분들은 이렇게 모아서 공급해야지 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다른 나라는 집에 비 올 때 그 빗물을 아주 그냥 정교하게 받아서 지하에 저장해놨다 쓰는 이런 것들이 이미 독일 같은 데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농. 유엔 개발계 보고서에 보면 전체 도시농구의 8억, 도시농구가 8억. 이 중에 6억 명은 자체 소비라는 도시농사를 짓는다. 자금농. 우리나라 아까 식량 자금률이 50%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사 지입니까? 안 돼요. 그걸 다 수입해 먹습니다. 그리고 다 쓰레기로 버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우리는 장사가 안 되네. 농촌이 망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쌀 자금률은 100%인데 또 사주고 있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 정말 제가 놀란 게 밀라노 엑스포를 갔더니요. 독일관에 2층에 이렇게 맥주 박스 같은 비닐 박스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박스. 박스에다 흙을 담아서 거기다 다 채소 이런 걸 키우는 것을 전시해 놨어요. 밀라노 엑스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독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보여주나? 벽걸이 채소 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왔습니까? 이거 뭐 첨단도 아니고. 에? 그랬더니 그 독일 관장이 뭐라냐면 우리 독일에서는 이미 공동체마다 그런 것들을 지어서 같이 재배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텃밭을 넣어서 작업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이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다 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이케아가 요새 최근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나라도 뭐 이제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정말로 공동체별로 그래서 물, 에너지, 식량을 작업하는 세상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묶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면 교육, 이게 다 지금 온라인 교육 회사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스탠포드, MIT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않아도 마음 먹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격 치료 안 된대요. 의사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이쪽도 커지고 있어요. 만약에 원격 의료가 되면요. 어디서나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아플 때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냥 리조트인데요. 여기 태양광이 쫙 깔려 있죠. 100% 태양으로 해서 전기로서 돌아가는 리조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자, 대한민국의 베이직을 한번 제로 베이직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제 주장은. 기초생활자원, 물, 에너지, 식량, 인터넷을 자립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해 봅시다. 그래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까지 간섭하지 말고 공적 영역은 우리 후세들한테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초생활 자원에 자립할 때 포커스를 하자. 그래서 여기가 자립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홍익인간을 실천해서 이 자연과 인간관계를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1년의 에너지 수입액이 약 100조 됩니다. 100조. 10년이면 1000조예요. 20년이면 2000조입니다. 2000조를 우리 주머니에서 내서 전기를 사는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 저기 중동에 있는 석유 회사들한테 가겠죠. 그럼 이거를 깎아주면 이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200만 원을 벌어서 써야 될 돈을 줄어들면 훨씬 더 여유 있게 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잠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22배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연구소의 데이터에 의하면. 태양광만 그렇답니다. 태양광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간이 나서서 운동을 통해서 정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의원님, 태양광 발전소나 발전소나 태양광을 바꾸려면요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1메가와트를 하려면요 40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40만 평의 태양광 덮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국회의원 된
그 장관 얘기예요. 이 양반이 뭘 모르는 거냐?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 수많은 집에다 공급해 준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집들이 자체로 생산하는 걸 생각 안 하냐?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 400만 호입니다. 100만 호만 3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 300만 kW를 생산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러면 전체 수요에서 300만 원을 까지 않습니까? 300만 원 까면 그만큼 석유 수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송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발전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돈을 각자 쓰게 만드는 겁니다. 자, 퍼스널 컴퓨터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대단히 훌륭한 기계를 지금 여러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집집마다 자립하면요, 이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 이걸 굳이 발전소에서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동네를 저희는 썬빌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자원이 자립된 마을.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요 태양광이 없으면 이거 원시예요, 원시. 예? 이게 사막 한가운데로 가정합시다. 사막 한가운데. 도저히 문명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발전소 송전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이 딱 들어가면 이 안에 불 지킬 수 있고요. 냉장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이런 문명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지금 온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게 보이는 이 모습, 마치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붙이기 시작하면요, 아프리카 저 꼴짝이든 아마존 저 밀림 속이든 섬이든 어디나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몽골은 이렇게 달고 다녀요. 몽골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각 집에서 만든 에너지를 모아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아, 우리 동네는 에너지가 나온다. 니네도 갖다 써라. 시스템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이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썬빌리지라고 이름을 짓고, 썬빌리지는 문화는 제로 베이직을 구현하고 교육, 의료, 제조, 공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이런 둘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이 문화까지.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안 만듭니까? 이걸 만들어야죠. 수많은 아이템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토탈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을 보급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뭐 함양, 또 오늘 오셨지만 강촌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계속 애쓰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함양인데요. 지금 뭐 그림입니다만 이렇게 단독주택인데 23km 올라가서 집이 한 50만 원을 벌어주는 이런 집을 짓자. 농사도 같이 짓자. 뭐 이런 겁니다. 카이스트 나온 친구들이 아주 꿀망하게 750평짜리 농촌 저 스마트팜에서 한 12억 매출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생계비가 지금 이 국가 데이터가 한 237만 원인데 이 중에서 한 50만 원 절감하자. 또 수익 보완해서 빼자.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안정된 미래로 바꾸자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일이고요. 자, 이것을 세계로 보자면 세계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 문제 있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데들 있죠. 그래서 이 세계도 이 외피 기초생활자원만 구축이 된다면 지구촌 어디에도 문명화가 가능하다. 옛날에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뭐 등등 필요한데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any, anytime 아무 데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목표하는 게 어디냐? 바로 이 북한입니다. 경제력은 저희보다 40분의 1, 발전량은 10분의 1. 그 중에 가동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깜깜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서 막 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안정화 시킬 대책이 지금 우리 정부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제일 먼저 뭐 갖다 줘야 됩니까? 에너지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발전소 짓습니까? 10년 걸립니다. 10년. 송전탑 건설합니까? 옛날처럼?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썬빌리지를 마을 단위로 갖다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태양광 설치하면 내일서부터 전기 쓰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판넬만 갖다 꼽으면 돼요. 그럼 마을 단위로 저희가 만든 썬빌리지를 마을 단위로 갖다 놓습니다. 그럼 마을 단위로 서로 연결해서 문명을 만들어요. 수년 내에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문명은 인류 역사상
4차 산업